안녕하세요. 인사이드 경인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청자 여러분을 경기도 파주로 모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바로 이 버스, 똑버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똑버스는 분명히 버스인데 택시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르면 오기 때문이죠. 버스 정류장을 지정해서 스마트폰 어플로 부르면 이 버스가 옵니다. 그러면 이용자 입장에서는요, 집에서 어플을 켜고 똑버스를 부른 후 시간에 맞춰 버스 정류장으로 가면 되는 거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언제 오나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스마트폰 어플로 버스를 타는 정류장을 지정하고 가고 싶은 정류장을 지정하면 됩니다. 춥거나 더울 때 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최대 5명까지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 똑버스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이곳 파주입니다. 파주의 경우에 운정과 교화 지역에서 15대가 운행됩니다. 파주의 경우 가장 먼저 2021년 12월부터 11인승 차량 10대로 운행했는데요. 최근 5대 증차되어서 모두 1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 농촌 등 아무래도 외곽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 똑똑한 버스, 똑버스를 직접 타고 이 똑버스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파주역의 김명순 기사입니다.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꼬마차가 나가신다기를 비켜라. 꼬마차가 나가신다기를 비켜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귀여운 꼬마차는 친구와 함께 어렵고 험한 길 헤쳐나간다. 희망과 사랑을 심어주면서 아하 신나게 달린다. 안녕하세요. 뿡뿡. 똑버스가 생활을 많이 편리하게 해주었나요? 네, 좀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내리는 곳에 이제 바로 노선을 짧게 해서 가게 해주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많이 편한 것 같아요. 일반 버스랑은 뭐가 달라요? 일반 버스라 노선이 좀 길게 돌아갈 수 있는 버스인데 이 버스는 이제 좀 짧게 원하는 곳에 이제 금방 도착하다 보니까 좀 단시간에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타요 타요 개구쟁이 꼬마 버스 띠띠띠 빵빵빵 내 곁에는 좋은 친구들 하하호호 오늘도 신나는 승객들이 좀 꾸준하게 있어요. 꾸준하게. 아, 시간대를 가리지 가리지 않고 꾸준하게 있습니다. 거의 뭐 정차하는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휴식 시간하고 이제 식사 시간 이외에는 계속 꾸준히 다녀요. 콜. 이제 어디로 이동하나요? 해오름 마을, 괜찮은데. 해오름 마을 10단지로 가야 됩니다. 대중교통이라는 게 뭐 말 그대로 여기서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그런 버스가 있을 거고 주변에 도난의 마을 버스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지역은 이제 신규로 입주되는 아파트들도 많다 보니까 교통이 이렇게 환승이 용이치가 않습니다. 근데 똑버스는 아까 보셨다시피 다 연계해 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또 빨리 움직일 수 있고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발전은 계속 뭐 첨단 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첫 발걸음을 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의 현안을 진단하는 KBS 인사이드 경인의 김명섭입니다. 앞서 이른바 똑버스라고 불리는 수요 응답형 버스를 타고 파주 시민들의 반응 알아봤는데요. 도시와 함께 농어촌이 공존하는 경기도 교통 취약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청자들께는 아직 생소한 개념일 텐데요.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똑버스를 도입한 파주시 사례를 가지고 똑버스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경기도 전역에서 똑버스 운영을 맡고 있는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똑버스가 가장 활발하게 달리고 있는 파주시의 김경일 시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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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민 사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똑버스라는 게 수요 응답형 버스라고 해가지고 이 개념이 좀 어려운데 네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기존 버스를 타보셨을 텐데요. 공급자 중심의 운영 시스템입니다. 이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노선을 다니는 경우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 공급자형 노선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버스가 다 그렇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워낙 넓고 그리고 촘촘히 노선버스를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잘 아시겠지만 첨도 시간 외에는 공차로 다니는 경우가 많고 또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2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기도가 서울시에 비교해서 면적도 17배나 크고 대당 서비스도 11배나 높습니다. 그럼 결국은 노선버스를 다 투입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체계를 바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가 원할 때, 수요자가 원할 때,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원하는 장소를 한 번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수요응답형 체계를 만들었고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는 똑똑한 버스라는 뜻으로서 AI 기능을 탑재한 최첨단 신교통 수단으로서 실제 앱을 통해서 호출하고 결제하고 또 가까운 정류장에서 타고 한 번에 목적지까지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요금인 1,450을 내고 택시처럼 호출해서 쉽게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시스템이 좋은데 이제 전 지역에서는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주로 어떤 지역에서 이제 이용이 가능한 겁니까? 실제 기존에 노선 버스가 있기 때문에 노선 업체나 또 택시 업체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직 노선이 구축되지 않은 새로 조성된 신도시와 또 버스 업체가 수익이 담보되지 않는 비수익 노선인 여러 가지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어려운 지역에 저희가 공적 영역으로서 투입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특히 지난해 파주의 시범 운영을 통해서 실증 작업을 1년 동안 거치고 올해 대부도를 시작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어느 도시에서 혹은 어느 군에서 지금 똑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고 예. 어느 정도의 주민들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김경일 시장님도 계시지만 파주에서 그 파주 운정지구와 교화지구에서 10대를 투입해서 실증 작업을 거쳤고 올해 3월 달부터 안산 대부도를 시작으로 평택 고덕신도시와 수원의 광교, 고양 식사지구, 고봉동, 그다음에 화성시에서는 동탄 신도시와 향남지구, 또 김포시는 특히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문제 때문에 특별 대책으로 고촌읍에 저희 똑버스를 투입했고요. 예. 그다음에 양주시, 또 하남, 최근에 많이 했네. 안양시까지 해서 10개 지역에 총 10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 지역 107 대. 107대. 시 지역에서만 이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실제 이게 농촌 지역은 뭐 특별한 규정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는데 지역에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재정 여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실제로 지금 다른 뭐 가평군이나 다른 뭐 양평군이나 이천 같은 경우도 지금 신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도입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 먼저 확정이 돼야 되고 또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신청 절차를 거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절차가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규정이 미비함으로 인해서 특별 규정인 국토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서 절차를 받아서 승인을 받고 나서 하기 때문에 최소 진행되는 절차의 기간이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교통은 불편하고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장시간이 소요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올해 4월 달에 모빌리티법이 국회에서 제정되고 또 최근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조금 그런 기간들이 단축될 수 있더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시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이제 얼마든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네네. 여러 가지 절차나 예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똑버스 운영을 위한 지자체가 거쳐야 되는 절차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지자체 절차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도를 통해서 신청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요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것이 승인이 되면 예를 들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서 하고 농어촌 지역은 경기도가 승인을 하게 되면 예산 부분을 특히 시에서는 노선입 촬영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70%를 시군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가 30% 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담보가 돼야 승인이 되고 또 이것을 또 승인과 함께 여러 가지 또 경쟁 입찰 과정과 또 차량 구입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 지역은 최소 빠르면 3개월에서 5개월 걸리는 것이고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최소 8개월에서 최대 한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예, 알겠습니다.